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90%는 몰라요, 이 고수들의 확률적 사고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확률적 사고예요. 확률적 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시장 요약을 짧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기술과 흥하이온을 매매를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률적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률적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요 나머지 매매 복귀 온 다음에요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세 줄 요약을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가 3000 도달하나 싶더니만요 오후장에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 시장이 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요 헤지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 중에 오늘 관심 있었던 건 유가, 해운, 방산, 품절주였어요. 코로나. 그 중에 저는 해운을 매매를 해봤는데요, 흥하해운. 이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고 중요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률적 사고의 중요성. 말 나온 김에 이것부터 한번 보죠. 이것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헤지 테마 흥하해운을요 매매한 관점. 일단 시장이 헤지 테마는 시장이 하락해야지 상승하는 특징을 가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해운, 그쵸? 방산, 전쟁이죠. 이 세 개가 헤지 테마의 역할을 했어요. 뭐 전통적으로 이 세 개가 헤지 테마의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수가요 상승했다가 오전장에 10시부터요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하락 추세 그리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0시 이후부터 고점 찍고 하락하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분봉 모습을 그릴 때요, 아 이게 헤지 테마가 상승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인지하고 헤지 테마를 보았습니다. 헤지 테마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흥하해운을 공략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크게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보시면요, 이게 양음량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한 다음에 5%, 7% 던졌는데요. 이거를 이제 매매한 관점을요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도 섹터, 그쵸? 주도 섹터, 주도주들은요 거래대금이 잘 나오거든요.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패턴,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도 섹터의 1등주들은요 항상 차트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올지 예상을 해보고 단기든 스윙이든 접근을 하잖아요. 최근에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 강한 테마, 헤지 테마가 강한 역할을 하면서요 테마가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걸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냐, 보시면요, 이날 이렇게 중독발 리스크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이게 장대 음봉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봉이 나왔을 때요, 이때 지수는 하락하는데 상승하는 테마군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헤지 테마예요. 그쵸? 유가, 해운, 전쟁. 그 중에 유가가 가장 강했어요. 상한가가 막 엄청 나왔거든요. 다음날에도 급등하고. 그치만 해운 쪽도요, 흥하해운이 1등으로 거래대금이 3천억이나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테마라는 그런 근거는요, 이렇게 다수의 그런 종목군들이요 테마를 형성했고요. 물론 세부 테마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테마를 형성했고요. 그때 거래대금 보세요. 이게 1000억인데요 1900억, 1등 뭐 상한가 1500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해운 쪽에서는 3000억, 거래대금도 가장 크고 거의 가장 크고요. 예, 등락률도 컸습니다. 전쟁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종목군들이 많이 테마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뭐예요?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지저항의 확률, 패턴 확률이 높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대금이 큰 1등주 위주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흥하해운이 아까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있잖아요. 하락했을 때 아 이거 오늘 양음장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일봉상. 제가 방금 말했듯이 유동성이 높으면 지지저항 확률이 높으니까 최근에 엄청나죠? 박스권 돌파. 어때요? 주봉상요 이 박스권을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요 이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 뭐가 된다? 이 저항은 지지가 된다. 저지바라고 하죠.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지지가 됐어요. 2,000원 지지되고 오늘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주봉상 어때요? 박스권 돌파 후 지지였죠. 그리고 보세요, 일봉상 양음량 패턴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2,000원에서 반등이 올 때. 왜냐?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 해치 테마가 분명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 흥하이온이 오늘 거래대금상 가장 크게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패턴 나오겠구나, 양음양 패턴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봉을 보니까 평소 제가 설명드렸던 이 N자형 패턴 있잖아요. 이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오늘 양음양 패턴 나오면 장대와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지수가 하락하면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N자형 1파동이라고 보시면요, 그리고 N자형 조정파동, N자형 2파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L파동에서 이게 1등주라고, 해운 1등주였잖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오늘도 1등주일 가능성이 크고 거래대금도 실제로 크게 유입이 되길래요,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 대파 1파동 안에서 이 소파동 움직임에서 공략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디마크 고가에서 5% 던지고요, 그리고 한 7% 던지고 마무리 쳤습니다. 5에서 7. 눌림은 하진 않았어요. 눌림은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VI까지 가갖고 급등했고요. 장중에 또 뭐 이게 크게 급등하더라고.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거기까지는 하진 않았고, 여기서 확률이 좋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금 말한 있죠,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종목들을 이제 지수 상황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이 지지저항과 패턴의 확률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 후 지지 패턴, 그리고 일봉상 양음양 패턴, 분봉상 N자형 패턴,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이 N파동 1파에서 소파에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게 되시죠? 이 N자형 대파 동안에 이 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네, VI까지 가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공략했던 거예요. 이걸 공략하기 앞서서 제가 다 봤잖아요. 이거를요, 시황도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매매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10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뉴스 매매 시간이기 때문에 돌파만 짧게 하거나 아니면 눌리면 잘 안 하는 시간대인데, 지수가 아까 무너지는 거 봤어요. 그쵸? 보셨죠? 그러면서 현재 유가 및 해운 반등 속에요. 해운 반등. 제가 흥하해운이 양음력 패턴으로 오늘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매매합니다라고 컴퓨터를 드렸던 겁니다. 극성 팬방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갖고 복귀를 해드렸죠. 이렇게.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주봉, 일봉, 분봉이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해운 대장주라는 거 제가 알고 있죠. 정리를 매일 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상한가 이후 음봉 조정이 났죠. 전일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리고 오늘 지수가 다시 5장이 무너지면서 양력 패턴, 전고 돌파 패턴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상 세부 탁점을 잡고 공략을 했던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거래대금 폭발하죠? 그럼 유동성이 풍부한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패턴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상 이런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일봉상 최근에 3천억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거래대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 확률이 높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1등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두고 보자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때 실제 예측대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길래요. 이게 100억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크게 돈 들어왔으니까 지지저항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지지저항을 보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패턴을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까 그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쵸? 강한 테마의 1등주일수록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패턴의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왜 그런지 오늘은 확률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어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까먹었어요. 근데 핵심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주식에 딱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배웠거든요. 통계에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 이걸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진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사위가 6가지 있잖아요. 그쵸? 이게 각각 1이 나올 확률이 16.6%, 각각의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다 각각 16.6%잖아요. 수학적 확률로 따지자면요. 근데 통계적 확률, 우리가 10번 던진다고 1이 나올 확률이 16.6%일까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시행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늘릴수록요, 이 1이 나올 확률은 16.6%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읽어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전이 있다고 하면요, 동전이 앞뒤, 그쵸?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50%죠. 뒤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50%죠. 그쵸? 그치만 우리가 10번 정도 던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던져볼게요. 땅땅땅땅 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면이 7번 나왔어요. 그리고 뒷면이 3번 나왔어요.
분명히 암혈이 나올 확률, 수학적 확률로는 50%인데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70%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10번 던졌을 때 70% 나왔고, 앞면이, 뒷면이 3번 나왔으니까 30% 나왔는데, 수학적 확률로라면 둘 다 2분의 1, 2분의 1, 50%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적 확률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10번 던졌을 때. 하지만 이거를 100번으로 늘리고, 이거를 1000번으로 늘리고, 이거를 10만 번, 100만 번으로 늘리면요, 우리가 그 70% 30% 확률이요, 50% 확률, 그러니까 즉 수학적 확률로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수학에서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수학에서의 이 시행 횟수를요, 주식에서의 거래대금으로 본답니다. 이 거래대금이라는 건 결국에는요, 시행 횟수예요. 제가 여기 위에서 설명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요, 확률이 높아져요. 그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요, 우리가 박스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이 생겨났을 때요, 이 거래대금이 컸을 때 크게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 지지와 저항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총이 보통 크고 비교적 거래대금이 크게 나올수록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확률이 높은데요. 급등주 봐보세요. 시총 500억짜리 이런 거 맞나요? 이렇게 지지저항 맞나요? 안 맞죠? 거래대금도 막 득죽낙죽 하면서 크지도 않잖아요. 거래대금도 작고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간혹요, 시총이 막 500억대, 1000억대짜리요, 차트 분석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래대금도 크지 않은 종목들이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두 개념을, 수학적 개념이랑 이제 주식에서의 그 개념을 약간 연결시켜 본다면요,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이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 배웠습니다. 주사위를 통해서요. 그쵸? 그러면요, 주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 횟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적인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지저항 이런 거 배우잖아요. 차트 패턴, 그리고 또 기법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법을 많이 배우는데, 이 기법은요, 저는 주도주 기법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 이 주도주라는 게, 시장 주도주라는 게 거래대금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법으로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거래대금이 크다는 건 결국에는 수학에서 말하는 시행 횟수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적 분석의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수학에서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져요. 정답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제가 말하는 시행 횟수가 많다, 이거를요, 주식에서 거래대금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요, 차트의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 차트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차트를 보고 그때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아까 패턴 보셨죠? 흥하해운, 그쵸? 시행 횟수가 높으면,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이런 박스권 돌파 후 저지바,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 이런 차트 패턴, 차트의 지지저항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 양음장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이 3천억이 나왔거든요. 상한가 나올 때 예상을 해보고 매매를 했던 거고요. 또 분봉상 이런 제가 말하는 그런 세력주 패턴 있잖아요. 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 N자형 패턴. 결국에 이 모든 패턴과 지지저항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요, 이게 시장 주도주, 단기적인 시장 주도주입니다. 아까 테마 형성된 거 보셨죠? H테마 돈이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평소 제가 설명했던 그런 패턴들이 맞을 확률이 높겠다. 오늘 시장도 하락했기 때문에 H테마에 돈이 들어온 걸 보고요.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 지금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강했죠? 그 중에 PI가 1등이었고요. SKC가 이 두 개가요, 명목상 1등, 실질상 1등으로 배가 봤어요. 그러니까 등락률이 크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보통 명목상 1등이라고 하고요. 거래대금이 크면서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걸 제가 실질상 1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온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매를 했죠. 어떤 거? PI를 매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죠. 왜냐면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돌파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슈도 있었고, 섹터에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1등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시장 주도주 당일 1등주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로 접근한 다음에, 돌파 패턴이죠. 돌파하고 나서 쭉 올라가죠. 한
크게 던졌습니다. 크게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M라인 잘 지지받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저항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저항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렇게 다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중에서 이제 명목상 1등으로 보고 거래대금이 빵빵 들어오니까 지지저항 보고 매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성팬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예요. 유리기판이 오늘 오전장에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제가 미증시랑 여러가지 이슈를 보고 탑1으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PI를 역시나 1번으로 이렇게 뽑아놨던 겁니다. 1번으로 유리기판 명목상 1등. 평소 때 1등을 많이 했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에. 그리고 실제상 1등.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0% 정도 되기 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오늘 오전장 집중 매매하려고 한다. PI. 그쵸? 탄력 좋은. 그리고 이제 실질상 1등은 SKC인데 저는 PI가 탄력이 좋으니까 이걸로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급등시 20%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매매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해봤을 때 이때 10%가 보세요. 17%까지 상승했잖아요. 이때 몇 분 안 갔을 때. 근데 이 실질상 1등은요. 거래대금이 크게 좀 나오긴 하지만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건 4%. 그래서 저는 탄력도 좋으면서 거래대금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1등으로 좀 잘 합니다. 명목상 1등으로. 그래서 제가 정규장에서는요. 이 종목군들을 좀 유심있게 공략을 했던 거고요. 대체거래소에서는요. 이 STO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이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전이랑요. 이 두 개가. 그 중에 전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공략을 했거든요. 대체거래소에서 STO 오늘요 이제 STO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 이슈도 있었고 국내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요 깊게 봐야겠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도 좀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일봉상 상한가 그리고 조정 받았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패턴이 이거보다요. 이게 더 좋아요.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건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가격은 안 떨어뜨려요. 눌림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기간 조정만 온 다음에 다시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오늘 이 일봉상요 N자형 패턴이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그래서 대체거래소부터 움직일래요. 이 이슈가 아니 체크했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 돈도 크게 들어오죠. 보이시죠? 50억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유동성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하는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디마크 국가 돌파 공략했고 좋은 종목들은 이 눌림이 잘 이렇게 안 와요. 기간 조정은 이것도 역시 기간 조정 받고 다시 돌파하죠. 그래서 불타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2개 한 다음에요. 급등할 때 5% 정도에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 20%까지 갔던 것 같을 때 18%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매매를 했고요. 대체거래소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패턴, 그죠? N자형 패턴, 그리고 또 이제 분봉상 돌파 패턴. 이것들이 잘 맞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공략을 했던 거고요. 이 하나투자증권이 실제로 이게 강했고요. 대체거래소에서 나중에 이제 순환되면서요. 이미 상승 안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좀 상승하면서 순환이 됐어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체거래소에서 먼저 출발한 것들이 있고 그게 죽으니까 이제 정규장 오면서 다른 STO 관련 주식들이 부각받으면서 상승하는 순환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원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전. 제 이제 멤버십을 보시는 분들은요. 저의 종가 매매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매매를 보셨을 거예요. 그 기법들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 중에 지금 M봉이 나올 때 종가 매매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보시면요. 이 M봉이요. 신고가 돌파 M봉이잖아요. 그쵸? 어저께 저한테 질문 주셨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기술은요.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가능한 종목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때 보세요. 신고가 돌파 M봉이 나왔잖아요. 거래대금도 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크게 돌았잖아요. 주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2년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M봉이 나왔잖아요. 이 붉은색 이 띠 있죠. 이걸 M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시면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웨인도 들어가고 이거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사는 거다. 그쵸? 이런 데서. 그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새롭게 터진 건 없어갖고 짱돌 나올까봐. 이게 짱돌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아까 뭐래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지키고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깨지 않으면 종가 매매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왜 그런지는 그 종가 매매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종가 매매편은요, 멤버십에 여기 보시면요, 이 종가 매매편 여기 보시면은 이 종배 나왔죠? 아까 그 M형 관점, 우리 기술이 M형 관점에서 들어가죠? M봉 나왔을 때 이 종가 매매편 이거 3개 보세요. 특히 우리 기술은 이거에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종배 3편.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매편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이거 보시고 우리 기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장에요. 보세요. 추세를 살리고 신고가 돌파 M봉이 나오고요. 스마트머니죠. 돌파 M봉이 나오고 M봉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가 매매 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깨지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물론 저도 중간에 매매해갖고 종가는 하진 않았지만요. 짧게 먹고 빠지기만 했어요. 짱돌 나올까 봐. 짱돌 안 나오는 이유가요.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날 원전 세력주 1등이었잖아요. 여기도 쓰셨네. 제가 그날 1등이라고 코멘트를 드렸으니까 세력주 대장, 그쵸? 그래서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괜찮긴 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시면요, 이게 시초가에 또 급등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돼요. 대체거래소 거래가 안 되는데 이게 오늘의 뭐 두산에너빌러리티 뭐 여러 가지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BH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종목들이 대체거래소에서 상승을 하니까요. 이게 우리 기술이 정기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진행이거든요. 아까 그거로 보시면 돼요. STO 그쵸?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하나투자증권들이 보세요. 아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먼저 갔잖아요. 대체거래소에서. 그쵸? 9시 되기 전까지 먼저 상승했잖아요. STO 관련 주식으로요. 그러니까 정규장 되니까 막상 이거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롭게 부각받는 STO 주로 관련 주식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키맞추기거든요. 키맞추기라고도 하고요. 그냥 STO 관련주 강세 및 순환이라고 제가 맨날 하잖아요. 강세를 보이긴 했어. 근데 이게 1등주가 나중에 다른 걸로 교체되고 그래요. 그럼 그걸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대장주 순환이 오든 후속주들이 급등하든. 근데 그 마찬가지였어요. 원전들도 아까 우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키 맞추기로 또는 순환으로 급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오전장에 수익 내면은 운동화 가갖고 제가 이날 이거 수익 내고요. 운동화 갖고 뒤에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종가 매매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기술이랑요 에너토크 이 두 개가 관심이었거든요. 에너토크도 보시면요, 이 전고점 돌파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원전주 순환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1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걸 종가 매매 대상으로 삼았어요. 우리 기술보다는요. 아까 우리 기술도 M봉 관점에서는 괜찮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원전주가 막 상승했잖아요. 대체거래소에서 보시면은요, 원전주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막 상승했잖아요.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거래가 안 되는 우리 기술이나 에너토코를요, 우선순위 1위로 놔두고요. 이게 장 시작하면은 키 맞추기 진행 또는 순환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대체거래소 종목과 키 맞추기로 해갖고 우리 기술과 에너토코를 관종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 기술보다는요, 우리 기술도 아까 시초가 시작한 다음에 급등을 했지만요, 저는 에너토코를 했습니다. 에너토크. 이 전고점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전장 고가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그냥 이렇게 3-4% 나왔을 때 바로 시초가 들어간 다음에 키 맞추기 급등하고 던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관점 이해되시죠? 시초가가 3% 떴거든요. 이게 시작할 때요. 그쵸? 시초가가 3% 떴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오전장 이거 전일 고가부터 몇 퍼센트? 한 7-8%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눌렸다가 전일 고가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거래대금도 크게 들어오고. 이 전일 종가 매매 관점이었다면요, 조금 두고 보다가요, 급등했을 때 던지는 게 좋아요. 그냥 바로 시초까지 던지는 것보다. 왜냐면 원전주가 아까 대체거래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슈팅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종가 매매 했던 사람들은요, 조금 상승했을 때 던지는 게 좋고, 시초가부터 베팅했다면요,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바로 던져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에너토크나 우리 기술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수익을 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대체거래소 종목과 키 맞추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기술을 통해 봐갖고 아까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확률적 사고. 우리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우리 기술은 내일도 등락이 좀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특히 괜찮다고 봤잖아요. 아까 요거 보시면은 스마트머니잖아요. 그쵸? 2년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서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스마트머니라고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평소 때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요. 스마트머니도 출연했는데 M봉까지 나왔어. 섹터 이슈도 있어. 전체적으로 원전이 강한 흐름을 보였어. 세력주 1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왜 종가 매매로 또 괜찮냐면요. 보시면요. 엠봉이 나왔을 때 한번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계속 돌려봐요. 이 엠봉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엠봉 첫날 등장한 다음에 다음날 또 상한가.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엠봉 나오고 나서, 그쵸? 다음날도 상한가, 다음날도 급등. 엠봉이 첫날 나오고 나서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엠봉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가 3% 올랐죠. 3, 4%.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죠. 이해되시나요? 돌파하고 이 돌파는 이제 지지가 되고 다시 급등하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요, 여기죠. 엠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사고가 이거예요. 제가 지난 그 세월들의 그런 엠봉이 나왔을 때 이 사례들을 보고요. 엠봉이 나왔을 때 다음날까지 시세가 거의 다 이어지잖아요. 아니면 눌렸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라든지, 여기처럼요. 그쵸? 눌렸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 엠봉이 나온 것들은요, 거래대금이 거의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신고가 돌파했죠. 크게 나오죠. 6천억, 8천억. 시총이 그 6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6천억 나왔다는 거예요. 시총을 돌렸어요. 시총 이상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확률적 사고를 가졌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지지저항의 확률이 높다. 패턴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그 거래대금 기준으로 항상 종가매매 그 관점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영상에서 멤버십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럼 제가 우리 기술은 내일도 등락이 나올 듯 합니다. 라고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통계적 관점. 그쵸?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엠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을 때, 물론 엠봉이라는 의미 자체가 거래대금 기준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상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을 때 며칠간 더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짱돌이 잘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짱돌이 뭐 급등주가 막 거래대금 작은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다 거래대금 빡 터지면서 갑자기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요. 보통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확률적 사고, 이 통계적 사고로 한번 해보라는 것들. 제가 이 종가매매 만든 것도 그 통계적 사고로 만든 거예요. 과거에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걸 통계적으로 다 산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차트에서 이런 재료에서 이런 분봉 흐름에서는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보고 종가매매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이거예요. 시행횟수가 많다. 거래대금이 크다. 차트 신뢰도가 높다. 차트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여기서 기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종가매매 기법도요. 차트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종가매매 기법도 만들었던 것 드리는 거고요. 주도주 돌파 및 눌림, 스윙 다 이 차트 신뢰도가 높은 상태에서 만드는 겁니다. 차트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은 대부분이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큰 종목들의 특성들을 보면 다 주도주인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차트 패턴이나 지지저항을 이용한 기법들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감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했죠.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 기법은요. 그쵸? 기술적 분석의 출발은 거래대금. 이 기법은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률적 사고의 중요성 설명드렸죠. 통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통계를 산출해 갖고 확률이 높으면 그 통계적 확률이 높으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확률 그런 걸로 일치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형태로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술로 보여드렸고 흥하이온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까 그리고 한 개 오늘 매매한 거 PI 그쵸? 유리기판 1등주 그게 대부분 다 지지와 확률 통계 패턴 다 그런 게 패턴이 잘 맞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유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복귀 후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간단히 보고 끝낼게요. 하나그룹이 최근에 순환매가 들어왔죠. 하나투자증권 그쵸? 이건 뭐 가상화폐라든지 STO 이건 반도체 이건 방산이죠. 중동 리스크는요 방산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엄청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엠봉이 나오네. 보세요. 하나 시스템 엠봉 급등 엠봉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엠봉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엠봉 나오죠. 급등하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요 엠봉 나오죠. 조정이 나오지만 역시나 이 전고점을 지지받죠.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고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급등하면서 여기서 18% 급등 오늘도 급등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가 나올 때부터
여기죠? 스마트머니. 한 방에 끝나나요? 안 끝나죠. 이 스마트머니의 확률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신고가 돌파하면 상승하는 흐름이죠. 하나 시스템이 방산으로도 엮여갖고 상승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주사, 그쵸? 관련주 엠봉 나오고 계속 급등하죠. 이해되시나요? 엠봉 나오고 급등. 그래서 제가 이 엠봉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지주사그룹 관련 중에 강사의 흐름을 보였죠. 근데 오늘 하나오션이 나왔잖아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이요. 순환매로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오션이 오늘 제가 최근에 이렇게 손절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여기서 짧게. 그리고 나머지 물량, 부담 없는 물량을 좀 갖고 있어 갖고 여기서 던졌습니다. 한 8% 정도 수익권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박스권 그린 다음에 하나 그룹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시장의 주도 그룹을 뽑으라고 하면 하나 그룹이 진짜 좋거든요. 흐름이 HD 현대그룹이랑요. 그래서 하나 그룹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웨버십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오늘 급등했을 때 나머지도 던졌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당시에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셨죠. 이게 그날 해치 테마가 상승했을 때 유가도 상승했잖아요. 그럼 조선주도 호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오션은 안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때 제가 답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뭐 글로써 충분히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올려드렸고요. 저의 이제 매매 관점은요, 하나 그룹 순환매 속에요, 유가 상승 수혜, 방산 조선 실적 기대감, 이 두 개 가지가 겹친 재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올랐던 이슈는요, 방산 조선 실적 기대감 반영해서 올랐고, 하나 그룹 순환매 속에서 이게 이제 순환 돌파로 나올 거라고 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 종목은요, 상승 명분의 겹재료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그룹,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상승 가능성이 크니 여유롭게 보셔도 충분하다고 제가 이렇게 제 관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 남겨놨던 거예요. 저도 매도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오션이 상승해서 이거 매도를 이렇게 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요, 물론 알죠. 근데 그 좀 제가 이제 수학적 통계로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로 조금 접근해서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거래대금이 크면요, 이제 시총 대비 거래대금인데 그냥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그쵸? 지지, 저항, 패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흥하이온 설명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게 차트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시황도 제가 봤잖아요. 지수 차트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그런 시황, 재료. 그래서요, 단순히 이 차트적인 의미로서는 제가 오늘 강조드리겠지만요, 이 차트가 맞아떨어지기 앞선에 이슈라든지, 그쵸?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막 퍼즐처럼 다 같이 맞아야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세력주 스윙기업 끝판왕 확률 손익비, 이거 되게 좋은 그런 매매법인데요. 이 관련 종목들이 나오면요, 제가 그 관련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곧 이제 지수가 조정이 조금 받게 되면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타점을 제가 보고 있는 게 3개 종목 보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타점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마무리 짓게요.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거래대금 폭발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면 패턴,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거 하나 오늘 제대로 이해하려고 영상을 좀 길게 찍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